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 로마 공화정, 로마 공화정의 시기가 어, 길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서양 문화의 모태로 서양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죠. 또 우리도 이미 그 타자화된 시각으로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 이 두 개가 이제 어떤 문화의 모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민주정, 공화정 이런 거잖아요.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이랑 공화정이랑 공화정은 일단 다수의 통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정은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시민의 시민에게 주권이 있는 뭐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화정 운동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벌써 100년이 넘게 전부터 공화정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무슨 상반되거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모체로 하고 있는데, 자, 30년 전 세계사 교과서에 금성 교과서로 우리 학교는 배웠는데, 근데 왜 그런 걸 기억을 하고 있지?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랑 로마 이제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좀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우리 남기를 했죠. 문화는 그리스, 또 실용은 로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도식적인 것이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패권이 이제 슬슬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고 문화, 사상 이런 역량이 로마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실용적인 거, 법률이라든지 제국의 통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전에 공화정이 아주 늘 그 뭔가 이렇게 유토피아틱하게 그려지고 하는데 사실은 로마도 철학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 철학이 이어져 왔고 그게 중세도 철학이 대단하거든요. 형이상하게 중세 철학의 골격을 다 만들고 사실은 그리스보다는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에서. 그리고 철학 크게 봤을 때 형이상학 신학 이런 것도 로마에서 결국은 그리스적인 사유를 소화를 해서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만큼 자유롭진 못했지. 왜? 역시 훗날 제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 비해서는 성격이 중간이 비어요. 중간이 많이 빈다고. 아주 내면적인 것, 아주 초월적인 것 이런 거는 쭉쭉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나 형이상학이 발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앞선다고 하죠. 그건 이제 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도적인 현대 우리가 그 서구 문명이 압도적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양원제, 우리는 뭐 미국 같은 데 이제 양원제잖아. 이런 게 바로 귀족과 평민. 나중에는 심지어는 호민관이 아니라 집정관까지도 귀족, 평민, 상하 의원 비슷한 거야. 그리고 원로원, 민회, 상원, 하원 비슷한 거란 말이죠. 대통령도 상원, 하원으로 뽑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 그리스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워와서 로마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앞쪽에는 진짜 별것도 아닌 그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로마 공화정을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이 이제 28일 22년 몇 월 달이지? 그러면 11월 28일. 그래서 오늘이 가나전이 있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이걸 올리는 건 되게 나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축구 이제 몇 개는 직접 보고 몇 개는 이제 하이라이트 봤는데 이변이 좀 많이 있었죠. 저는 그 이제 뭐 가장 좀 충격적인 거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꺾은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뭐 일본도 독일을 꺾었고 또 뭐 이란, 모로코 이런 데가 다 막 그냥 강팀들 다 꺾어버리고 근데 그거보다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충격이라고 가장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은 실력상으로 대등하진 않았어. 그런데 전술 전략의 승리라고 봐. 그러니까는 일본이 코스타리카한테는 깨져버리잖아. 허무하게. 근데 제가 우루과이전 이제 볼 때 우루과이가 강팀이에요. 강팀인데 야 물론 이제 수아레즈 같은 사람이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 근데 거기는 다 빅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가 월드컵을 보면은 늘 조마조마하고 보면서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변 일어났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겼을 때라든지 비겼을 때라든지 좀 잘 싸웠을 때는 그런 이변 비슷하게 실력상으로는 조금 갭이 있는데 어떻게 이긴 거야. 근데 무승부였지만은 야 우루과이랑 우리랑 뭐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임을 했어요. 가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김민재가 나와야 될 텐데 김민재가 정말 그 엄청난 수비수라고. 로마 얘기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로 연결되는 얘기인데 뭐 예전에 홍명보가 이제 엄청난 수비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축구 저는 이제 86년부터 이제 내 기억에 이제 축구 월드컵 기억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어리기도 했고 또 그 이전에 월드컵 중계를 해주긴 해줬나? 근데 86년 멕시코 월드컵은 이제 중계뿐 아니라 차범근, 마라도나 이런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차범근 선생이 제가 어렸을 때 완전히 그냥 레전드였거든요. 레전드였는데 아주 신의 하나가 나타났어. 마라도나가. 그래서 마라도나가 막 갑자기 휩쓸기 시작을 했지. 근데 그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몇 번을 우리가 뭐 꽤 많이 나갔죠. 월드컵 진출을 했죠. 근데 매번 2002년조차도 사실은 조마조마해서 막 미칠 것 같았어. 모든 경기가. 근데 우루과이전 할 때 야 상당하다. 그리스를 배우려고 로마가 엄청 애를 썼거든. 가서 민주정 이렇게 지켜보고 투표 어떻게 하나 보고 이런 거 배우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강점 약점이 다 있어. 양쪽에.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의 시대가 길게 펼쳐지죠. 그리스는 뭐 그 이후에 역사의 주무대에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뭐 최근에도 그리스 쪽 이제 그
금융 때문에 유럽이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유럽연합이 왜 그랬을까? 왜 로마로 왔을까? 두 양쪽의 차이는 뭐였고, 강점과 약점은 뭐였고, 로마가 그걸 어떤 식으로 커버를 했을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커버를 해가지고 손흥민도 나오고 김민재도 나오고 이렇게 됐을까? 우리 차범근 있었을 때도 마라도나가 너무 잘했고, 그때 형들이나 삼촌들이 우리 차범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마라도나랑 해볼만 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왜냐면 차범근 선수도 정말로 그때 당시에 좀 월드 클래스였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얄짤 없는 월드 클래스지만은 차범근 선수는 레전드야, 레전드. 진짜 우리 국민학교 때 진짜 늘 레전드였어. 막 세계적인 그 무대에서 이 활약을 하고, 분데스리가가 그때 이제 지금의 그 프리미어리그나 뭐 비슷한 그런 적이었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조마조마해. 박지성이 나오고, 뭐 선수로서는 홍명보도 대단했거든. 제가 생각할 때 홍명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또 막 그 2002년 전에 그 전세기에 홍명보가 독일전 같은 데서 막 중거리 슛 쏘고 막 그러던 게 막 생생한데, 그때 저기도 나왔다. 이동국도 후반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중거리 슛은 못 넣었지만은 막 그런 걸 보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황선홍 아시아의 황새였고, 그러니까 라틴 동맹의 맹주고, 나름 거기에서는 잘해, 로마가. 그러나 그리스하고 갭이 계속 있는 거야. 있는데 그 갭이 어떻게 메워졌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루과이를 이겼을까? 가나전을 뭐 제가 제 축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월드컵 때나 보는 거지. 그 우리나라 K리그도 뭐 안 보고, 외국 리그도 우리나라 선수들 예전에 좀 나가고 그럴 때나 봤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약점과 강점이 있을 텐데 굉장히 잘하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구나. 축구 보듯이 보는구나. 해외 리그에 강팀과 강팀이 좀 잘 나가고 잘하는 팀이 붙었을 때 느낌처럼 볼 수가 있게 됐구나. 그리스와 로마도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야. 우리나라 오늘 한번 진짜 가나가 그러니까 가나의 강점이 있잖아. 체격, 체력,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뭐 앞서죠.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뭐 가장 좋지만은, 이제 인종이 달라지면은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 근데 오늘 한번 꼴이에요. 아니네. 네, 지금 그 꼴이에요. 신문선 해설위원. 우리 선수들 안타깝습니다. 차범근 선생. 성대모사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좀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나, 그 다음 포르투갈하고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 호날두나 메시가 이제, 메시는 여전히 그래도 잘하고, 호날두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덜 하더라고. 그래도 둘 다 엄청 오래 뛴 거지. 둘 다 40 정도 되는데, 호나우두는 정말 모든 거 만렙 짓는 선수였지만은 활동 기간이 짧았어. 2002년 그때 진짜 정말 잘했지. 자, 자, 그리스의 드라콘 성문법, 그리고 로마의 12소법.
이 두 개는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근데 그리스는 귀족이 주도했던 성문법이고, 오히려 민주정하는 그리스는 처음 성문법은 그랬고, 로마는 평민이 주도했던 성문법이에요. 시표법은. 우리가 뭐 공화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는 그 차이가 있어요. 배워왔으니까는 청출어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보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이거야. 일부 몇 개 측면, 철학에서의 몇 개 측면에서는 뭐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은 나머지 부분, 우리가 뭐 이를테면은 가나의 피지컬이나 이 스피드나 이거를, 그건 좀 힘들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일단은 잘 보고 배워서, 우리 뭐 지금 뭐 유럽 축구 배운 거잖아요 사실. 벤투 그 양반이 2002년대 나왔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벌써 감독이 돼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 2002년 때 제가 길거리 응원하고 막 그랬던. 근데 근데 이제 일단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법도 법이지만은, 법도 이제 평민이 그 주도를 했지만은, 개혁도 로마가 그쪽에 솔로네 개혁, 민주정으로 이제 가는 길에 솔로네 개혁이 있었듯이 이쪽도 개혁이 있는데, 이 개혁도 그리스보다 나아요. 후발주자인데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같은 나라한테 대등하다기보다 좀 더 우세한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세했던 것 같아.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월드컵 86년에서 지금 얼마 지났지? 하여튼 대충 한 30 몇 년이나 40년 뭐 이렇게 되겠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일단은 리키니우스법 미 기원전, 그러니까 갈리아 이렇게 침입을 받고 나서부터 기원전 4세기, 그 다음 호르텐시우스법, 지금 기원전 3세기 2세기 4에서 2세기 그 사이에 리키니우스법이랑 호르텐시우스법,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에 연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연도 못 외웁니다 그건. 그거는 연도가 뭐 연속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그리스와의 차이라는 거야. 이런 법들이 지향하던 바가 뭔지 아세요? 여기야말로 평민이라고 하는 게 뭐 다 제한된 거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여기야말로 평민이 진짜로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농성을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민들이 도시에서 철수를 해버리는 거야. 도시가 안 돌아가게.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그리고 그 법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평민이 귀족들이 좌지우지하는 그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야. 집정관도 한 명 들어가고, 그 다음 그냥 이를테면은 국회, 평민국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는 거야. 평민국회가 있고 귀족국회가 있는 거야. 상원 하원인데, 평민국회에서 입법기관이잖아. 지금의 시스템이 그 로마에서 거의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은 평민들이 그냥 입법하는 거야. 효력을 가지는 거야. 그런 게 이미 그 갈리아 침입 받고 나서
힘을 닦는 동안에 그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시저가 나중에 갈리아를 정복을 하는 거죠. 근데 평민이 어디까지 힘을 뻗치느냐? 신관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닙니다. 유일신의 그 어떤 사제 이런 게 아니고 무속에 가까운 거예요. 그 그리스나 로마는 신들이 그 인간 같은 그런 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직은 귀족들이 절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관직까지도 다 소리를 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솔로네 개혁이 됐건 페리클레스 시대가 됐건 평민들이 막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지고 그렇게 된 면이 있어. 근데 여기는 평민들이 소리를 내. 근데 그게 개혁도 솔로는 뭐랬죠? 솔로네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로 봤을 때는 부채 탕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근본적이지 않아요. 로마는 토지 개혁을 해요. 우리나라도 역사상 내내 현대 대한민국까지도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늘 새 정부 이렇게 새 뭐 어떤 뭐라고 왕조 아니면 정부가 들어설 때 토지 개혁을 했지. 다 그렇잖아. 과전법이니 뭐니 다 토지 개혁이잖아. 우리 토지 개혁법 위에도 토지 개혁하고. 근데 토지 개혁을 했다는 것은 로마는 농경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지. 그리스는 올리브유하고 포도인데 교역을 해야 되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개혁 다 그 강점 약점이 있는 거지. 토지 개혁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안 가게 된 거야. 부채 탕감 정도로 민심을 잡는데 로마는 민심을 이 토지 개혁을 하는 거야.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한전제랑 비슷해. 우리나라에 상한선을 정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다 토지 변경이 일어나면서 동양이고 서양이고 토지가 중심이 되는 곳은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저 유럽 쪽에서도 좀 농사가 되는 곳은 다 그건데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되지만은 그때 경험이 있단 말이야. 토지 개혁의 경험.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평민들이 뭐 전쟁에 참여하고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귀족한테만 무조건 몰빵이 될 수가 없는 구조로 그때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개혁이지. 그런 식으로 그리스에 비해서 여건 차이도 있긴 했지만은 배워온 걸 가지고 더 본질적으로 한번 응용해서 써먹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벤투 이 양반 이 선생님이 그 빌드업 축구를 한다고 하잖아. 빌드업. 이 축구 용어가 이 수십 년간 다 바뀌었어. 요즘은 헤더래. 헤딩을 갖다가 크로스 센터링 막 이런 것도 맨날 바뀌고. 근데 빌드업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봤죠. 뭐 폼이 올라왔다. 나한테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축구 잘할 것 같이 보이나? 폼이 좋아 보인다. 자네 축구 해볼 생각 없나? 내가 하려면 이제 감독을 해야지. 나이가 있는데. 근데 빌드업 배워온 거지. 그 유럽한테 배워온 유럽이나 뭐 하여튼 뭐 남미한테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나 봐. 내가 보니까는. 그리고 선수들이 만족해 한대.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이제 손흥민의 존재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군가 손흥민,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우리 계속 훌륭한 선수들은 있었지. 근데 그런 선수들이
축구, 빌드업 축구라든지 이런 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잖아. 김민재는 최근에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리스에서 직접 보고 배워온 요 사람들이 그래도 공적인 마인드로 공동체에 평민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뭐 어떤 조건도 되어 있긴 했지만은 조금 양쪽이 달라서 사회 구조가 달라서 그렇지만은 거기 구성원들 중에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빌드업을 해나간 거지. 오늘 좀 축구랑 섞여서 좀 애매한가? 오늘 이제 가나전이 있어가지고 저 이제 축구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를 올릴 때쯤이면 한참 뒤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나와 있겠네요. 가나에 대한 결과가. 근데 제 예측이 맞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